관련한 저희 정책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목은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옮긴 기자실 괜찮으십니까? 기자실 옮기고 처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강의실 분위기가 나는데요. 어쨌든 오늘 사법개혁과 이에 관련된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개혁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도들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반발을 불러온 다음 결국에는 기득권에 무릎을 꿇고 또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시도되었던 개혁들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되어서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모두가 바라는 개혁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은 자기 희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특권을 쥔 채 상대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데 그런 개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대를 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움켜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개혁은 혁명도 전쟁도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저항과 환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매우 외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고 또 안으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기업 간의 격차, 노동의 격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격차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 시스템이 공정해야 합니다. 심판이 공정해야 하는 겁니다.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합니다.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기득권 세력과 국민 사이의 격차를 오히려 넓히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 고위공직자,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둘째,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셋째,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개혁입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쓰여질 때 바른 힘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공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특권 계층의 이익을 위해 권력이 남용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10대 사법개혁 추진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수사 지휘권의 행사로 준사법적 기능을 회복하여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본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넷째,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와 법제처의 통합을 통해 법무부의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요 사건의 기소 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고 법원에서도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대법원장 임명 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법관에 따른 들쑥날쑥한 형량 선고로 인해 발생하는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덟째,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홉째,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특검의 결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은 그 아래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사법개혁 과제 추진을 통해 진정한 목표인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층의 편법 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법개혁 추진안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법과 상식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개혁 포럼 수사관이자 그리고 지금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인철 변호사님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께서 설명하실 예정이었지만 오늘 강의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 정책안 중에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안 들리나요? 예.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 개시 종결권, 공소 제기 유지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등의 뇌물 등 직무에 관한 범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서 정치 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유례는 찾기 힘듭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수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와 준사법적 기능의 회복입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을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서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성의 폐단을 제거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여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기관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립함으로써 검찰권의 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검찰 성취 사건의 공소유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찰 비리를 비롯한 예외적인 경우에 직접 수사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검찰청의 독립외청화, 실질적인 독립외청화와 법무부 법제처의 통합을 통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배치되어 있어서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법제처의 법무심의 관련 전문 인력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국가적인 법무행정 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성에 저하되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관 등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배제하고 법무부는 본연의 법무행정부처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서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 추진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해서 종합법무행정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법무행정 공무원으로 선발돼서 법률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전문적 법무행정 서비스의 중심 기관으로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소 배신죄와 국민참여 재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해서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배심원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되어 있어서 신청률이 매우 낮습니다. 추진 방안은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정치자금 관련 사건, 뇌물, 부정부패 등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결정하고 검찰이 결정에 기속돼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사사건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및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 다양화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삼권 분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회의에서 호선에 의해서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대법관 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명하는 방식을 추진해서 대법원장이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관 회의가 대법원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의 내부 의사 소통 구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대법관 대부분이 평생 법원에서만 근무한 경력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서 대법원이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고 정책법원으로서 위상에 맞게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중 직업법관의 비율을 축소하고 비법관 출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법관 출신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시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 학계 등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법의 제정입니다. 국민들은 개별 재판에서 법관별로 양형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법관이 전관예우 등의 법조 유대관계 때문에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사법부 불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양형기준법을 제정해서 판결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양형기준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부당행사 관련해서 국민피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당한 수사권, 사법권 등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의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수사, 기소, 재판으로 인해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은 피해자가 국가 또는 행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오남용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득권층인 화이트칼라의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 거세범죄 등의 경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경법, 그다음 자본시장 통합법, 조세범 처벌법의 관련 범죄의 경우에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서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죄질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양형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고 엄격한 수사 기소 형집행 과정을 통해서 재벌들의 탈법 경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 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 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환경 침해, 소비자 집단 피해, 특허 침해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후보께 여쭤봐야 될 질문인데요. 후보께서 아까 과거에 여러 개혁이 시도가 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 정부는 지치하고 노무현 정부 때 초창기 검찰개혁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좌절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와 같이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하신 검찰개혁안이 원장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내부에서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개혁을 해냈다. 개혁 주체로 나설 만한 안으로 보시는지 의견을 줍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개혁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권력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좀 무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을 그 권한과 역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히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충분한 제도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유처라든지 아니면은 수사권에 있어서의 견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권한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검찰 내부에서 공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검찰의 본래적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직접 수사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까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이 이상 비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검찰을 또 지배하고 또는 또 검찰이 법무부를 사실상 지배 접수하고 있어서 어쨌든 서로 간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기관화되고 권력으로 통하는 이렇게 채널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진 검사들은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기소득정권을 깨는 기소부심죄를 담고 계신데 이 조건을 보면 이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도심원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은 기소부심죄를 넘기고 어떤 사건은 검찰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이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법개혁안을 보면 법원 행정처에 대한 얘기는 들어있지 않은데 법원 행정처도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소독점제와 관련해서는 기소배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소독점제도가 깨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기소는 하지만 기소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결정을 듣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거기 때문에 독점주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이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객관적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배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법원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 CBS 최인수인데요. 아까 노무현 정권 얘기하시면서 당시 제도는 얘기했으나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보 발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인사권의 법무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을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 같은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수사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거고,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고비처라든지 뭐 이렇게 나누면서 비대화되고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줄이면서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로서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되고 사실상의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청와대에 파견하는 걸 금지하느냐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하느냐, 그거는 그런 큰 개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